40조 폴란드 원전 수주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황적으로 뉴스를 볼 때 아무리 이 폴란드 뉴스를 다 뒤져봐도 아무리 봐도 원전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투스크 총리, 현직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형사 수사 명령을 합니다. 헌정 질서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조직 범죄 집단 활동이다. 그래가지고 투스크 총리가 SNS에 영상을 게재합니다. 검찰총장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탁구 쳐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본인 쿠데타로 수사가 진행된다는데도 좀 탁구 쳐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는데 원전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는 전혀 폴란드한테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거예요. 원전이라는 프로젝트나 이제 광산 개발이라든지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치적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그냥 하늘로 날아갔다 땅으로 꺼졌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론을 신뢰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압권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드롭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게 사실인데 어떤 나라의 정권 교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가 오늘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원전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원전주를 볼 때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최근에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원전을 재검토를 한다. 원전 재검토를 할 건데 40조 폴란드 원전 수주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려 40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게 좌초 위기라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단독 보도라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움찔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업계 관계자는 2022년 협력의향서 체결 후 발주사의 타당성 조사 수행 협의를 진행하고 현지 주재 인력을 파견했지만 신정부 수립 후에 동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상태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이 보도를 보면서 이 업계 관계자가 누굴까가 먼저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취재원이 알고 싶어서 궁금했던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취재하다 보면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와 이런 정도의 사업을 딱 느꼈을 때 이거 나가리다 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업계 관계자 정도 되려 그러면은 네. 좀 일단 정부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업계 관계자라 그러면은 뭔가 좀 급이 높은 한수원의 뭐 임원 이상급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죠. 이번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예. 고위 임원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나가던 그 직원이 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항상 한단 말이에요. 네. 오면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폴란드 좀 뭐 돈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보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이 말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서 그 다음날 백브리핑이 있었어요. 그 산업부하고 한수원에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산업부 백브리핑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신정부가 수립돼서 정체되고 있는 점은 맞는데 네. 정부의 공식 검토 입장은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 근데 여기 기사에 또 좀 굉장히 매력적인 그 떡밥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비밀 협정 때문이 아니냐. 아, 맞아요. 이게 싹 들어가 있는데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뭔가 협정을 맺었는데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 철수하는 거 아니냐. 스웨덴, 뭐 슬로베니아 철수했고 네. 폴란드도 이제 철수하고 체코도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추정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해서 유럽에서 다 빠지고 체코가 위험하다는 건 확실히 아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체코가 빠지는 거는 이거는 상관은 없다. 그리고 체코는 우선 협상 대상자고 폴란드는 LOI 정도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뭘까? 뭐 이게 1년도 지난 기사를 마치 새로 나온 기사처럼 예 맞습니다. 1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근거를 봅니다. 근거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게 1년 전하고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죠. 근데 내용은 똑같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거 있잖아요. HBM 급물살. 누가 그러던데? 250번째 급물살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봐야 되니까. 하긴 이게 사실은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정권 교체되고 바로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원전 재검토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추정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중앙일보에서 아마 약간 단독성 보도가 하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여름쯤이었나 봄쯤이었나 그때 실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참여를 안 하면서 조금 더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정 보도 나왔는데, 예. 이번 보도는 보면은 조금 더 약간 한 발 더 나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발 더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권 초기에 딱 네. 정권 바뀌고서 전 정권에서 했던 거 나가리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수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원점 대검토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힘들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좌초된 건 아니다. 요게 이제 한수원의 브리핑이라 1년 전과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저도 이거 계속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원전 재검토라는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고 네. 잘 됐다도 아니고 네. 과연 폴란드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일까? 라는 부분들이 좀 찝찝해서 네네. 아까 보니까 지금 신정부가 출범되면서 약간 힘들게 가고 있는 건 맞다. 이게 신정부술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신정부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네네. 사실 뭐 오늘 얘기 진짜 재밌어요. 이게 한국 언론에 거의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 외신 다 번역해가면서 다시 맞춰보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통령은 법과 정의당이라는 네. 당의 대통령이고 네. 총리는 시민연합, 뭐 시민 플랫폼이라고도 불러요. 시민연합의 총리예요. 근데 여기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각 행정부는 총리가 하고 있고 그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별도로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되게 특이한 정치 제도더라고요. 내각은 총리가 하는데 뭐 안보랑 외교는 또 대통령이 하고 약간 좀 얼굴마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원 집정부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죠. 그런 그쵸. 데서는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훨씬 유명한데, 훨씬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캐나다 트루도 총리도 알고, 음. 영국 총리 유명하지만 대통령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민연합이라는 데가 2023년 말에 네. 다수당이 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일단 57년생이고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구나. 네, 그리고 14년에 정권을 뺏기고 네. 이거는 당도 의회도 넘어간 거예요. 의회도 넘어가면서 15년이 됐고 네. 그때부터는 보면은 법과정의당이라는 데가 15년에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아. 그러니까 여기가 2015년에서 지금까지의 집권당. 네. 그러니까 우리랑 그 원전 관련한 협상을 맺은 음.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에 이 당이 바뀌면서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쪽 당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여기랑은 좀 뭐 한국의 원전을 재검토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당이 요런 당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은 기존에 협상을 했던 쪽은 두다 대통령 쪽이었고 예. 법과 정의 당이었고 지금 원전 재검토 이야기하는 거는 투스크 총리 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투스크 총리 쪽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이 왜 이런 상황이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시려고 그러면은 네. 일단 법과정의당은 약간 보수 쪽 성향에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당입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유럽연합하고도 좀 갈등을 좀 빚었던 당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헌법재판소에 친정부 판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의 조기 퇴임 및 친정부 판사를 임명했다. 네. 법무부 장관이 판사 임명 및 징계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네. 판사에 대한 임명과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네네. 바로 징계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EU에서도 야 이거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가지고 예전에 그 법과정의당 우리 법정당이라고 그냥 짧게 부를게요. 네. 법정당에서 사법부 개혁이라고 해서 이런 판사에 대한 징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됐다 그래가지고 이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네. 벌금을 매겼습니다. 오. 벌금을 매기고 네. 플러스 플러스. 이게 우리가 또 금융치료 있어요.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가 뭐 있었냐면은 50조짜리 코로나19 지원 기금을 EU 차원에서 줬는데 네. 여기서 50조짜리 돈을 주지 않겠다.
오. 그렇게 EU에서 좀 압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권을 정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미디어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공영방송과 공영통신사, 공영라디오 네. 여기에 대한 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고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 그리고 활동 제한 법안 통과 이게 의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네. 그 제도 하에서 의회와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의회하고 대통령을 다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막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안으로 사법부조차 여기에 법안에 대한 임명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징계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있게 되다 보니까 EU 차원에서 인권의 문제가 있다. 그쵸. 그리고 뭐 낙태금지법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강화를 하고 그 낙태 같은 경우가 인권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낙태 이슈가 터지면은 선거판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맞아요. 거기다가 EU의 난민 할당제 거부, 비자 발급 제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약간 보수 쪽 민족주의적인 약간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네.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U하고 자꾸 갈등을 빚다 보니까 여기서 이 판결이 나왔을 때 폴렉시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EU에서 나가겠다는 얘기구나.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심한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심한 갈등 중에 하나는 네.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과 관련한 내용인데 네. 이 부분이 그 헌법재판소 판사라는 게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데 15명이 있어요. 네. 15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을 두고서 불법으로 임명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법정당하고 시민연대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이 뭐 그러면 이게 지금 봤을 때 네. 아예 정부에서 판사에 대한 임명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판결이 나오는 거를 행정부가 네. 안 들어요. 그냥 아예. 판결 나오는데 권고 권고. 그런 취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쪽에서도 길을 쓰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을 쓰고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완벽하게 정치화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사법부의 독립성을 좀 강화하고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 네. 거기서 한쪽 정부에서 대놓고 법을 바꿔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치적 판결이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무시해버려요. 그래갖고 지금 폴란드 상황이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뭐 2005년, 2014년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그 두다 대통령, 여기는 법정당이죠. 여기 법정당. 네. 법정당. 소속은 아닙니다. 네. 당에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쪽 성향의 두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대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근데 살펴보시면은 지지난해에 말에 총선이 있었고 네. 정권은 이미 시민연대로 넘어갔어요. 시민연합으로. 네. 네, 시민연합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법원장을 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여긴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 대법원장이 이 전에 있었던 법정당 정권에서 검사하고 법무부 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냥 대놓고 전 정권의 정무직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해요. 네. 그랬더니 이 대법원장이 어떤 수사 명령을 하냐면 이걸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는데 거기는 하나 봐요. 투스크 총리, 현직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형사 수사 명령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법을 어기고 네. 그 뭐 여기 아까 국가사법위원회 이런 데가 판사 임명하고 징계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미디어위원회 이런 데가 공영방송 임명하는 데예요. 네. 근데 공영방송 임명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딱 정권 잡자마자 국가미디어위원회, 미디어위원회가 이렇게 정치적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바꿔갖고 공영방송 사퇴, 다 전원 자르고 네. 청산 없애. 청산까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라디오 방송
통신사의 사장과 이사회를 다 잘라버리고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 KBS, 연합뉴스 이런 데 그냥 사장 다 잘라버리고 새로 그냥 만드는 거네요? 그쵸. 뭐 KBS 아니라 뭘라 그럴까? CBS는 원래 있구나. 네. 코리아를 뭐라 그러지? HBS로 할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 이런 것들이 네네.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조직범죄 집단 활동이다. 네네. 왜냐면은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 국가미디어위원회의 불법 개입인데 이게 2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법원장으로서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고 네. 거기서 수사명령을 한 겁니다. 사법부에서. 그랬더니 그 전 법과정의당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네. 거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정권에서 임명을 했냐 이쪽 정권에서 임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예 그냥 정치인들 싸우듯이 행정부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네. 투스크 총리가 SNS에 영상을 게재합니다. 이건 동영상은 아니고 이런 영상입니다. 탁구 치는 모습이네요. 탁구 치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총리님 검찰총장이 쿠데타 혐의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네. 총리가 나 지금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탁구 치니까 바쁘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바쁘니까 탁구 쳐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야. 그리고 나서 네. 바로 법무부 장관이 네. 검찰총장을 정직을 시키고 징계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은 투스크 총리가 임명한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폴란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평가를 하거나 이들의 정치적인 행보를 평가하거나 그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는 프로젝트나 이제 광산 개발이라든지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네. 정치적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약간 되기만 하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주가가 그냥 하늘로 날아갔다 땅으로 꺼졌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얻으시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죠. 그럼 언론을 신뢰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언론의 신뢰는 그 시점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쓰는 거예요. 네. 뭐 유기자나 저나 10여 년 동안 이제 기사 쓰면서 살았던 놈인데 네. 이게 진짜 완벽한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럼 여기서 뭐 그 기사를 쓴 기자도 자기는 좀 신뢰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원개발 같은 거 보면은 그럼 왜 자꾸 이게 신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정권의 혼란 때문에 원전이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 그러면은 정권 바뀌어가지고 원전을 안 할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상황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는 폴란드 정부에서 네. 원전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 그쵸. 지금 집안 챙기기 바쁘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기 바쁜데 원전? 그건 이따 나중에 뭐 결정을 해도 지금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지금 본인 쿠데타로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된다는데도 좀 바쁘니까 그쵸. 딱 붙여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는데 원전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는 전혀 폴란드한테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뭐 저라고 해서 이게 뭐 진짜 재검토냐 아니냐 원전이 추진될 거냐 아니냐를 맞춰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황적으로 뉴스를 볼 때 저는 아무리 이 폴란드 뉴스를 다 뒤져봐도 지금은 아무리 봐도 원전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근데 거기서 폴란드의 원전 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원전 얘기를 좀 드리면은 그 폴란드는 전체 발전원의 61%가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낮춰야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석탄이 많은 나라니까 네. 여기는 좀 무탄소 전력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재생에너지가 2019년에 15%였는데 2023년에
21%로 늘어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15%에서 그 전력 비중 높이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태양광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도 한 50%를 차지하고 2023년의 설비 용량은 2022년 대비 2023년으로 가는 동안 태양광 설비 용량 비중이 50%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50%가 늘어요. 예. 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그 석탄 발전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EU에서 가장 큰 갈탄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석탄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네네. 거기서 발전 비중은 높은데 여기도 또 EU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U 국가에서 EU의 지원금도 받고 EU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그 그린딜 지원 사업 받으려면은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간이 아까 제가 그 민족주의적인 약간 보수 극우 정부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거기가 재생에너지를 안 할 거다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유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거고 근데 원전은 얼마나 비중이 되냐? 0%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전을 다루기가 좀 어렵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데다가 네. 여기는 뭐 석탄이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원전에 그쵸. 대한 비중이 없어서 근데 무탄소 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을 좀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2022년에 그 웨스팅하우스 음. 웨스팅하우스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정부가 1.5기가와트 규모의 1단계 사업으로서 원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33년에 1호기가 가동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1호기를 가동을 해서 2040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을 100기를 설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040년에 전체 전력의 한 25% 정도를 네. 원자력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거 한번 분석 내용들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주장을 했고 네. 여기에 다만 퐁트누프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 네. 요게 지금 한수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40조짜리. 예, 근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이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가 있고 네. 민간 사업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웨스팅하우스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라 여기는 뭐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웨스팅하우스는 짓는 역량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들어간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거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데가 거기에 또 수주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민간에서 추진 중이고 있는 퐁트누프 원자력 발전소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늦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그럼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네. 이야기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상황에서는 네. 어지간한 폴란드 원전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확실한 얘기가 아니면 설사 이 상황에서는 총리가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일 것 같아요. 총리가 네. 원전 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네.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니 반대로 그러면 총리가 지금 실권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대통령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언론 기준에서는 대통령이 원전 사업을 한다고? 가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거긴 사실 외교랑 안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외교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가는구나 생각할 그러니까 수 그리고 있겠죠. 대통령을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넘버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갖고 언론에서 야 대통령이 원전 사업 한대. 그러면은 아 폴란드 원전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안 되죠. 야, 심지어 실권을 가진 총리가 얘기해도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대통령은 사실 에너지 정책 관련한 권한이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게 참 뉴스를 읽으시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게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나오자마자 다들 이제 두산은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서 다들 보잖아요. 한전 사실. 어떻게 되나, 네. 뭐 한전 기술 어떻게 되나 이거 다 보고 계실 건데 그쵸.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 원전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서 뉴스의 퍼즐을 여기 맞춰져 있는 퍼즐에다 이렇게 딱 맞춰서 아 이러면 좀 가능성이 좀 높겠다 아니면 이건 좀 아직 멀었다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볼 때 항상 단편적인 그런 뉴스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뉴스 혹은 좀 거기에 연관된 다른 뉴스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내 돈을 집어넣는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고 훨씬 더 다각적으로 보는 그런 뉴스를 보는 눈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예. 어쨌든 네, 많은 분들 잘 보시고 잘 투자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권이었습니다.